안녕하세요. 브랜드 강사 이성우입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러 가고 있어요. 지금 어머니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아들 키울 때야, 아들. 지금 뭐 아들 계신 분들은, 그 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아들 TV 그 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민준 아들 TV 완벽히는 나는 그거를 다 인정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아들이라는 그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잘 보시면요 댓글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우리 딸도 그런데 우리 딸도 그런데 이런 댓글들이 많아. 그러면은 걔가 얘기한 게 과연 아들들의 특징일까? 그걸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아들들의 특징이라 그러면은 딸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야. 이분법을 적용을 해서 뭐 아들은 이렇다 아들은 이렇다 걔가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래 그게 맞는 거야. 이게 아들은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아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런 거는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댓글들도 좀 잘 읽어보고 자기 딸도 그렇다 그러면은 그건 아들의 특징이 아니야. 그냥 뭐 아이의 특징이라고 봐야 되지. 근데 걔가 장사는 잘해. 아들로 그렇게 해서 나눠서 유튜브를 하면은 못해도 우리나라 50%가 남자 아이들이잖아. 아들들이니까는 구독률이 늘어나지. 그러니까 아들 낳으면은 자동으로 그거를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나는 걔 유튜브는 뭐 그냥 그렇다 쳐도 그냥 잘하다 미술학원 그거는 제대로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괜찮아. 그거는. 근데 좀 비싸지. 한 번 하는데 5만원씩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나중에 뭐 더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는데 일단 뭐 5만원이고 대체적으로 아들들이 그걸 많이 좋아해요. 그렇다고 뭐 여아들이 싫어할까?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대체적으로 뭐 창의성을 늘리려고 가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 문제가 생기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긴 하지. 근데 그 남자애들한테 생긴 문제가 그런 문제 증상이 여자애들한테는 없을까? 그렇지는 않아. 근데 이제 주로 남자애들을 많이 한다는 거지. 자, 요거는 이제 여담이고, 남자애들 키울 때 왜 어려울까? 그걸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거는 지금 어머니들이 지금까지 이제 애를 낳기 전에 그때까지의 좀 생활상에 그걸 좀 봐야 돼요. 자, 어떤 거냐면은 보통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남성들이 다 해주기를 바라는 게 거의 대체적이에요. 연애할 때부터 그다음에 뭐 학교 다닐 때 뭐 남녀공학을 나왔다든지 뭐 그랬을 때도 남자들한테 보통 기댔지. 남자들한테 오히려 뭘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거는 극히 드물어. 요런 경우는 보통 여자가 남자한테 푹 빠졌거나 남자가 가스라이팅을 했거나 그럴 때는 그래. 근데 대체적으로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챙겨줬단 말이야. 보통 연애할 때도 그렇고 또 결혼하고 나서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결혼하기 직전까지는 남자들이 보통 챙겨줬지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뭘 해주겠다 뭘 맞춰주겠다 이런 것이 그렇게 드물었어 보통. 그리고 기분 같은 경우도 왜 내 기분을 몰라라고 얘기를 하지. 여성분들이 보통 그러잖아. 여성분들이 알기 애매한 이런 행동이나 말을 하면서 남자들이 알아듣기를 원하지. 그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해요. 저도 이게 참 이상해가지고 제가 우리나라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외국도 많이 연구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만 멸하게 여자들의 이런 말 표현 행동 이런 것들에 뭐 퀴즈로 뭐 문제를 내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저 여자는 왜 토라졌을까? 왜 삐졌을까? 왜 헤어지냐고 할까?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 이게 우리나라만 좀 특별해. 근데 이게 문제인 거야. 아들 키울 때 힘든 이유가 이거야. 왜 힘드냐면은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과정에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도 그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나 그다음에 결혼하기 직전에 남편처럼 엄마 마음을 알아주길 바래요. 여기서 이제 오류가 터지는 거야. 왜? 애들은 애들이거든. 엄마 마음을 알 리가 없어. 딸들은 다행히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그 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해. 근데 남자들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감하는 그런 뇌 자체가 굉장히 작고 없던지 그래요. 그래서 큰 사기를 치는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많지. 그런 공감대나 또 이타심 이런 거 자체도 뭐 남자들도 없고 여자들도 없으니까 뭐 사기 치겠지. 그 소페 같은 여자애들, 그 다음에 무슨 꽃뱀 같은 여자애들, 이런 애들은 공감대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머릿속에 돈밖에 안 들어있지. 근데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도 엄마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기를 바라면 안 돼요. 거기서 이제 키우기 어려워지는 거야.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거의 모든 남자들이 그렇고 전 세계 남자애들이 그래요. 그 남자애들뿐만 아니라 일반 남자들도 그러는데 그걸 노력을 하는 거지. 저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때 당시 그 꼬시는 당시에만 머리를 풀가둥 하는 거야. 물어보고 뭐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는 것 뿐이야. 근데 애들은 그렇지가 않거든. 엄마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지, 그거를 애가 엄마를 이해해 주기 바라면 안 돼. 애가 엄마를 이해해 주기 바라면 안 돼요. 그런 거야. 거기서 일단 오류가 터지고, 둘째 뭐냐면은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하고 좋아하는 게 달라요. 남자애들은 역동적이고 굴러가고 움직이고 활동적이고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야. 여자애들은 대체적으로요, 정적이고 엄마가 좋아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운해 활동할 때도 여자애랑 남자애랑 좀 다른 게 있어요. 여자애들은 엄마가 뭘 하면은 궁금하니까 옆에 와서 구경을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남자애들은 엄마가 뭐뭐 하자 그러면은 싫어 그래요. 그게 남자애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남자애들은요, 엄마가 뭘 하겠다 하는 의지가, 엄마의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애들은 거의 그것 반대로 해요. 남자애들은 누구에 의한 압박 이런 걸 싫어하거든. 그래서 본인 오히려 이거를 시키겠다 하면은 이거 하지마 그러잖아. 그럼 더 해요. 그래서 애가 그리기를 하고 싶고 공부를 하고 싶고 막 이러잖아. 그럼 막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지가 그걸 알아와서 해요. 그런 거야. 그래서 남자애들 억지로 공부시키면 무조건 안 한다고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엄마가 얘를 영어를 시키고 싶고 한글을 시키고 싶고 수학을 시키고 싶어 가지고 거기다 대고 애를 앉혀놓고 겁나게 시키잖아. 그러면 애들은 최소 2년 안에 공부건 뭐고 다 접어버려요. 근데 자 봐봐, 간혹 가다가 그거를 엄마 말을 잘 듣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는 좌뇌형 아이든 우뇌형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대체적으로 좌뇌형 아이들은 엄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능동적이 아닌 수동적으로 움직여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불만사항이 없어요. 대신 단점이 뭐냐, 엄마의 탯줄이 초등학교 가가지고 끊겼어. 그러면은 난리가 나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런 애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아이들, 촉법소년들, 또 학폭 가해자들, 이런 애들이 대체적으로 좌뇌형 아이들, 사기, 절도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보면은 좌뇌형 사람들이 많아요. 우뇌형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타심이 강하기 때문에 남한테 해코지를 하면은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잠을 못 자. 근데 좌뇌형 사람들은 어떻게 더 많이 꼬셔서 내가 돈을 만들까? 돈, 명예, 지위, 이거는 좌뇌. 우뇌형 사람들은 같이 더불어 사는 이런 것들, 협동, 이런 것들을 좋아한단 말이야. 이거는 좌뇌형, 우뇌형으로 나타나는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근데 남자애들 중에 말 잘 듣는 아이들, 요런 애들은 그냥 말 그대로 엄마가 지시하는 걸 말 잘 듣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없는 아이들이야. 근데 우뇌형 아이들이 말 잘 듣는 거는 엄마를 공감을 하고 엄마를 이해해서 말을 잘 듣는 거야. 이게 달라요. 똑같이 말 잘 듣는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좌뇌형 아이들은 지시가 없으면 못 움직이는 아이, 우뇌형 아이들은 엄마가 하려는 의도를 알고 그거를 이해해서 하는 아이들이에요. 완전 달라요. 남자 아이들도요, 말 잘 듣는 아이들은 그걸 구분을 해야 돼요.
내가 지시해서 말 잘 듣는 건지, 엄마의 의도를 파악하고 잘 듣는 건지. 엄마의 의도를 파악해서 잘 듣는 아이들은 우뇌형 타입 아이들이에요. 좌뇌형 타입 아이들은 엄마가 지시가 없으면 못 움직이는 타입이에요.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이들,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좀 일찍 깨진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36개월 이전에도 엄마의 의지를 파악하고 말을 들어요. 근데 좌뇌형 아이들은 엄마가 지시를 해야, 이거에 저거야 그러면 네네네, 그냥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네네네 하고 하는 거야. 근데 엄마들이 원하는 아이들은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지시하면 따르는 아이들을 원해요. 토를 안 달고. 자녀형 아이들은 웬만하면 토를 안 달거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원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육아하기가 힘들어지고, 빠르게는 7살부터 육아하기가 힘들어져.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아들들 키울 때는 주의해야 될 게, 너무 지시적으로 해가지고 말을 듣게 하면은 얘가 완전히 수동적인 아이가 돼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아이가 되고, 공부는 겁나 잘하더라도 20살 넘어서 그냥 바보가 돼요. 집에서 그냥 쳐놀아요. 그게 돼. 대학교 뭐 스카이대 나오면 뭐해. 졸업하고 집에서 쳐놀고 있는데. 이게 되는 거야. 얼마나 답답한지 알아요? 걔네들 군대 갔다 오면은 그래도 26 넘을 거란 말이야. 졸업하고. 그러면 걔네들이 뭐라 그래? 엄마 나 대학원 갈래? 대학원 보냈어. 그래서 29 됐는데 대학원 가면 다 취직돼? 안 될 수도 있어. 안 될 확률이 많아. 요즘 뭐 얼마나 뽑는다고. 그럼 뭐해. 나이 먹고 그냥 집에 노는 거지. 그게 되는 거예요. 여자애들은 보통 이제 인형이나 뭐 이제 조그맣게 그거 만드는 걸 좋아하고, 남자애들은 뭐 블럭이니 공룡이니 자동차니 엄마가 할 줄 모르는 거 그런 걸 만들잖아. 그러니까 엄마들이 또 거기서 미치는 거야, 육아할 때. 아, 여자애들은 엄마들이 보통 좋아했던 걸 하잖아. 근데 남자애들은 남자들 좋아하는 게 보통 엄마들이 싫어하는 거야. 공룡, 자동차, 무슨 기차, 비행기 이런 거 가지고 만들고 뭐 그리고 만들어줘 막 이러고, 엄마는 앉아서 뭐 좀 하고 싶은데, 엄마는 앉아서 책을 읽히고 싶고 앉아서 뭘 하고 싶은데, 얘는 와 그냥 막 미친듯이 뛰어다니고, 이 체력이 안 되는 거야, 엄마도. 그러니까 거기서 미치는 거야. 얘를 어떻게 앉혀놓고 뭘 시키고 싶은데 계속 뛰어다니니까. 그리고 만들기 그리기를 하더라도 여자애들처럼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그리는 게 아니라 막 손으로 막 낙서를 하고 뭐 좀 시키려고 그러면은,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뭘 좀 시키겠다, 뭐 우네 쪽이든 자네 쪽이든 엄마가 의지가 강해버리면은 거기서 얘가 부담감을 느껴서 안 해 이래. 하다가 조금 하면은 막 집어 던지고 안 한다고 막 오열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이건 이제 여자애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남자애들이 더 심해요. 이게 남성 호르몬 중에 공격성 호르몬이라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이 많으면 많을수록 애들이 활동적이야. 그리고 대체적으로 엄마 말을 안 듣지. 근데 엄마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부터 이미 육아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야. 엄마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이랑 맞춰 나가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게 원래 맞는 말인데, 육아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 뭐예요? 엄마 말을 들어야 된다는 소리야. 애가 횡단보도를 안 건너고 무단횡단을 하면서 뛰어. 어디에 뭐가 있으면은 다짜고짜 가서 뛰어. 그러면은 엄마들 뭐라 그래? 안 돼! 그렇게 그냥 크게 안 돼! 라고 그러잖아. 근데 대체적으로 무단횡단을 하고 막 뛰는 아이들은 분명히 그 짓을 하기 전에 엄마나 할머니 손을 잡고 무단횡단 한 적이 있어요. 어디만 보면 돌발적으로 뛰는 아이들, 요런 애들 있잖아. 요런 애들은 분명히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야. 남자애들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여자애들보다. 왜냐면은 남자애들은 그나마 아빠들이 그나마 공감대가 있어요. 엄마들은 얘를 지시를 해서 강제로 내 말을 듣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해요. 남자애들은 그래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 엄마들 중에서도 어떻게 남자애들하고 또 다 맞춰가지고 놀고 뛰어놀고 막 이런 거를 다 해주고, 아이가 하는 거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러잖아. 와, 한 5세부터 아이가 웬만해서는 엄마가 하는 대로 움직여. 근데 그게
수동적으로 엄마 말을 듣는 건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이제 엄마를 좀 이해를 하지. 그리고 나서 엄마가 하는 대로 웬만하면 하는데 또 지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땐 또 똑같이 졸라. 똑같아. 근데 완전히 그냥 다 지 마음대로 하려는 애들보다는 낫지. 그런 거야. 그런 거를 조금 이해를 해야 돼.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남편 문제야. 내가 이제 남편들 얘기할 때 이제 집에 있는 큰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남편을 큰아들로 만들 것인지 큰 오빠로 만들 것인지 남편으로 만들 것인지는 엄마의 행동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어머니가 예전에 연애할 때처럼 자기를 맞춰주기를 계속 원하잖아. 그러면은 남자들이라는 거는 자기가 욕구하는 이런 것들을 가졌을 때 행동이 바뀌어요. 결혼이라는 거를 이 여자랑 하고 싶다 해서 결혼을 딱 하고 나잖아. 이 여자가 진짜 삶의 반려자다, 반려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여자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어. 뭐 이제 일례로 뭐 최수종이나 그다음에 차인표 요런 애들, 요런 사람들이 이제 좀 그렇긴 하지. 나이가 먹더라도 가정적이고 또 와이프를 위해서 애교도 부리고 뭐 즐겁게 계속 해주는 거. 그러니까 타인의 행복에 의해서 나의 행복을 느끼는 타입. 그런 타입이야. 근데 웬만한 남자들은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졌잖아.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쳐다보질 않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가 옛날처럼 왜 내 맘을 몰라, 왜 내가 기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싸워. 옛날하고 달라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 여자를 꼬셔야 되니까 그런 스트레스 받는 여자들의 행동, 말 이런 거에 대해서 참았단 말이야.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은 굳이 그런 것까지 신경을 안 쓴단 말이야. 이게 여성들이 이거 내 맘을 몰라, 오늘은 뭐 바뀐 거 없어,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 뭐 눈썹 1mm를 만들어 놓고 왜 바뀐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우리나라 여자들이 좀 특이한 거예요. 남자들한테 보통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말과 행동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끝까지 유지를 하고 그거를 아들들한테도 그거를 요구를 하는 게 있어. 그러면 얼마나 남자들 스트레스인지 모르죠. 여자들끼리는 그걸 공감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건 우리나라 여자들 얘기야. 우리나라 연애할 때 남자들이나 아들들은 절대 그거를 이해 못하는 행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여자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는 사람들, 이건 바람둥이 남자들은 그걸 다 이해해. 다 알아. 그 특징을 연구한 거지. 여자들이 하는 그런 외계어들을 다 알아듣는 거야. 학습이 된 거고 많은 여자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아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자들의 행위를 이거 잘 아는 이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생각하기에 이 남자는 맞는 남자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결혼하고 나면까 바람둥이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의 이런 외계어나 이런 행동들을 많이 이해하는 남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남자랑 결혼한 엄마들도 있겠지. 이런 남자들은 여자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있고 집안 자체를 이거는 남자애든 여자애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있는 아들이나 딸이나 마찬가지인데 집안에 있는 물건이나 어떤 걸로 살려고 했다거나 학습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 거나 또 가전제품, 집안 방안 배치 구조, 거실 배치 구조, 집안 가구들 이런 것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아빠랑 상의를 했나? 아이랑 상의를 했나? 아이랑 상의를 할 수 없는 36개월 이전에 애들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책을 1000권을 깔고 600권을 깔고 800권을 깔고 집안 아이 방 구조 자체도 엄마가 원하는 대로 다 놔뒀는지 매일매일 학습기를 사고 무슨 그런 걸로 계약을 하고 아빠한테 상의도 안 하고 아빠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할부로 막 그런 거를 왕창 산다든지 아니 일 갔다 왔더니 책이 만약에 100권이 깔려있고 애는 읽을 수도 없는 36개월 이전에 책이 막 1000권 이상 막 깔려있어. 그럼 남자들 열받는단 말이야. 아빠들 열받아. 그러니까는 이 열받으니까 하는 행동이 큰아들 행동이 되는 거야. 이걸 누가 만들었어? 엄마가 만든 거야. 상의도 없이 싸움질을 하게 만드는 거지. 그런 원인 제공을 엄마가 한 거야.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점점 아빠의 공간이 없어져, 집에. 그러니까 집이 무슨 공간이야? 여관이 되는 거야, 여관. 가족끼리 패밀리 할 수 있는 이런 홈이 아니야. 하우스야, 하우스. 이게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건지 아니면 가족끼리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건지 이거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엄마들이 학습에 미쳐버리면은 이 집안에 있는 공간의 약 80% 이상이 엄마의 공간이야. 엄마의 물품이야. 엄마의 가구야. 아이들도 엄마 마음대로 하려는 소유욕이 강해. 아빠도 엄마 마음대로 후들라는, 자기 생각을 막 요구를 하고 무조건 따르게 하는, 이러니까 부부싸움이 생기고 그러는 거야. 뭘 하려고 해도 남편한테 상의를 하고 아이한테 상의를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이런 아들이나 또 딸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여자가 헌신적으로 한다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헌신적으로 하는 거 아니라 같이 상의를 하고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하고 같이 지내잖아. 남편이 큰 오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 잘 듣는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말 잘 듣는 딸 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계속 최소 못해더라도 나의 남편이 남편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남편이 큰아들이 됐다 싶으면은 이 문제는 거의 100% 엄마의 문제고, 아들들이 계속 튀어나가는 행동을 한다? 이것도 100% 엄마의 문제예요. 여자애인데 여자애조차도 그렇게 튀어나가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애가 활동적이라는 소리는 얘가 좀 남성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딸내미예요. 이런 아이들한테도 엄마가 너무 강요를 하거나 또 공부 위주로 너무 하려다가 애가 튀겨나갔어. 이것도 100% 엄마의 문제야. 아빠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의 문제예요. 이거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계속 엄마 얘기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엄마의 육아야. 왜냐면은 아빠라는 존재 자체는 길어봐야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애들이 아빠랑 초등학교 3학년 넘었는데 계속 붙어 다니는 거는 일단 아들은 아니야. 아들은 3학년 지나면은 아빠랑 얘기를 안 해. 이상한 육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누구는 뭐 선이 되고 누구는 악이 돼야 된다, 누구는 당근이어야 되고 누구는 채찍이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아빠랑 똑같은 육아를 해야 돼. 당근 채찍이 되면은 누구 하나 애착이 떨어져요. 또 어떤 미친 사람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학군지에 관련된 그런 조기 교육에 관련된 그런 유튜버들이 얘기했을 거야. 아니에요. 둘이 똑같은 육아를 해야 되고 집안 사람 다 전부 다 똑같은 육아를 해야 돼. 그런 애들이 잘 커요. 뭐 아빠가 혼낸다고 쪼르륵 가서 엄마한테 안아줘, 절대 아니야. 그러면은 누굴 미워하겠어? 혼낸 사람을 미워해. 엄마가 계속 혼낸다? 그럼 엄마는 나쁜 여자가 되는 거야. 아빠가 계속 혼내? 아빠는 그냥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야. 아니에요. 혼낼 때는 둘 다 동시에 혼내고 칭찬할 때는 둘 다 동시에 칭찬하는 거야. 근데 둘 중에 이제 더 많이 혼내고 더 많이 칭찬하는 사람, 여기서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둘 다 똑같이 좋아해, 애들이. 이런 집이 화목해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철칙이야, 철칙.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들들이 특이한 게 아니라 엄마들이 특이해서 아들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지금까지 남편이나 남자들한테 받아봐 왔기 때문에 남자애들한테 주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 거야. 아들들 육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남편하고 또 이렇게 남자들하고 잘 맞춰서 지냈던 여성분들은 아들도 키우기가 쉬워요. 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여성분들은 결혼하기 전부터 남자들하고 많이 맞춰왔거든. 남자들이 생각을 알고 남자들의 느낌을 알아. 남자들이 뭘 생각하는지를 알고 남자들의 행동 패턴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아들들 키울 때도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남자들한테 항상 받아왔고 특히 이쁘장한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결혼했을 때 대체적으로 100이면 99는 남자들이 맞춰줬어. 이런 사람들이 아들을 키울 때 문제예요.
똑같이 그 아들도 자기를 맞춰줘야 된다고 오해를 하는 거야. 근데 아들들이 그러나? 절대 안 그러지. 아들들은 온갖 남자들의 진상짓거리 있죠? 그거를 3살 때부터 7살 때까지 하는 게 아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남성 혐오주의자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혐오했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들들을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하고 혼을 내고 그렇게 하면서 애들을 키우기 때문에 애들이 튕겨 나가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 민준이 그 사람이 그거를 얘기를 하려는 건지, 아니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남자 여자 애들을 나눈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 저는 잘 모르겠어. 얘기 듣다 보면은 그냥 애들들 특징이야. 근데 왜 그걸 남자 여자를 구분하고 남자들을 그 좀 엄마들하고 공감대를 살려고 남자들을 좀 쓰레기를 좀 만드는 그런 강의들이 많아요. 어이없는 존재? 근데 저는 반대적인 입장이에요. 아들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도 엄마들이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 남자에 대해서 절대 이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고, 아들들하고 문제가 생긴 집안들 보면은 그런 엄마들은 아빠들하고도 문제가 있어. 대체적으로 그래요. 딸들하고 너무 관계가 좋잖아. 그런 집도 남편하고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뭐 다 좋은 집도 있지만은 남편하고 문제가 있는 집들, 이런 집들은 좀 봐야 돼. 엄마들 성격, 자기 성격이 다 맞진 않아. 엄마들 성격, 그러니까 여성들 성격이 다 같으면 여성들끼리 싸울 일이 없지. 그렇잖아. 근데 여성들끼리 만나도 싸우잖아. 왕따 문화가 여성이 많아, 남성이 많아? 여성이 더 많아. 질투도 여성이 더 많아. 조근조근 옆에 애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왕따를 시키는 것도 여성이 더 많아. 엄마들 그룹 사이에서 왕따를 시키는 거 다 여성들이잖아. 남자들은 역 같으면 안 만나고 말아. 그걸 뭐 왕따를 시키고 그러진 않아. 근데 여자들은 소근소근 모여가지고 흉을 보고 왕따를 시키고 이러는 거 여자들이야. 둘이 잘 지내면 샘나니까는 계속 이상한 말들을 해가지고 둘을 사이를 갈라놓고, 이것도 여성들이야. 그게 더 많단 말이야. 여자들이 원래 더 무서워요. 솔직히 엄마들 조기교육으로 끌어들인 사람 누구야? 여성이잖아. 엄마들한테 이런 거 저런 거 판매하는 거 누구야? 여성들이잖아. 애를 낳은 엄마들이 24개월 이전 애들한테 책 판매하는 거 여성이잖아. 구강기 때 교구를 파는 거 누구야? 여성이잖아. 대체적으로 조근조근 1대1 사기치는 것들이 여성들이에요. 이건 팩트잖아. 내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야. 그 남성들이 와가지고 애들 뭐 책 판매해? 거의 극히 드물어요. 그거 진짜 1, 2%도 안 돼. 다 엄마들의 이런 육아를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기존 세대에서 잘못된 문화, 특히 36개월 이전에는 원래 책이 있었다고, 책 육아를 하고 영어를 하고 미디어를 봐야 된다는 거, 그거 누가 만들었어? 그 전 세대의 엄마들이 만든 거야. 이걸 좀 잘 봐야 돼요. 지금 엄마들이 이렇게 큰 것도 누가 만들었어? 친정 엄마가 만든 거 아니야. 뭐 시어머니가 만들었겠어? 지금까지 육아 누가 했어? 친정어머니가 한 거야. 친정어머니가 했던 그 육아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게 지금 어머니들이에요. 거기서 또라이 같은 엄마들도 있고 정상적인 엄마들도 있고, 그 또라이 같은 엄마들이 뭐를 해? 지금 육아 유튜버 하면서 엄마들 호도시키면서 조기교육 권장하고 있잖아. 그 소시오패스 같은 여자들이. 솔직히 엄마 애들 막 자랑질하는 거 아빠가 자랑질해? 엄마가 자랑질하잖아. 그 인스타. 솔직히 그렇잖아. 육아 유튜브 다 누가 해? 대체적으로 여자들이 하잖아. 그러면서 조기교육 권장하고, 이런 걸 좀 잘 생각을 해봐요. 아들들 키울 때도 그렇고 딸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아들들이 왜 내 말을 안 듣냐를 좀 잘 생각을 해보고, 아들들이랑 같이 상의를 해본 적이 있나, 이런 것도 좀 상의를 해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래야지. 엄마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하려다 보면은 무조건 다 튕겨나가고 남편도 튕겨나가.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지금 40개월 이전 엄마들 집에 있는 책만 싹 다 버리고 교구 싹 다 버려봐. 남편들이 진짜 매일매일 밤마다 안아줄 거야. 진짜야. 집에 있는 1000권의 책을 내일 당장 버려봐.
남편들이 진짜 막 얼굴에 화색이 돌 거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야. 그거 맨날 싸울 때마다 얼마나 싸웠어. 그렇잖아. 솔직히 그랬잖아. 그거 맨날 100건씩 50건씩 싸울 때마다 남편들이 하고 맨날 싸웠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야. 근데 남편하고 상의해서 내가 잠깐 미쳤었다. 이거 좀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럼 남편들이 당장 정리하고 당장 팔라고 그래. 남편 당장 그래. 근데 가끔 가다가 남편분들도 책에 미쳐있는 남편이 있어. 그런 남편하고 엄마도 그 책에 미쳤잖아. 그러면 애들은 대체적으로 내 장담컨대 5세 이전에 정신질환 걸려요. 보통 남편이 책에 미쳐 있잖아. 그래가지고 책을 왕창 사잖아. 요런 집안이 36개월 이전에 아이들이 유사 자폐 증상을 보여요. 대체적으로 그래. 유튜브 보셔도요. 애들이 유사 자폐나 이제 자폐 증상을 보이는 집안들 보면은 책이 잔뜩 깔려 있어. 그런 집안이. 그리고 아빠가 책에 미쳐 있어. 그런 집안. 그래서 6개월째부터 애들을 막 책을 읽힌 게 엄마가 읽힌 게 아니라 아빠가 읽히면서 책에 환장해 있어. 그런 애들이 다 자폐 증상을 보여. 그러니까는 선천적 자폐일 수도 있지만은 후천적 자폐 증상을 보일 가능성도 많아요. 이걸 좀 잘 알아보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좀 공감대를 살 수 있는 이런 육아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남자애들도 많이 바뀌고,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엄마가 의지를 갖고 뭘 시키겠다는 마음을 아들들한테 들키잖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강하잖아. 강하면 강할수록 애들 어떻게 된다고? 튕겨 나간다고. 더 안 한다고. 남자애들 중에서 활동적인 애들은 그런 것이 더 심해요. 알겠죠? 또 알아두시고 그거를 참고로 해서 육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